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회사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스타일을 표현하던 한 20대 직장인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지은. 훤칠한 키와 당당한 걸음걸이, 자신감 있는 태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유난히 눈에 띄는 사람이었습니다. 단정하면서도 세련된 스타일, 그리고 항상 밝은 에너지. 특히 지은은 자신의 스타일을 숨기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출근할 때마다 단정하지만 개성 있는 옷차림을 선택했고, 그 모습은 회사 사람들의 시선을 자연스럽게 끌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녀의 자신감을 멋지다고 말했고, 어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불편하게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에게는 그런 시선이 크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답게 사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회사에 새로운 사람이 오게 됩니다. 보수적인 성향의 50대 남성 본부장. 그리고 그 만남은 지은의 직장 생활을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지은이 회사에 입사한 지 어느덧 2년이 지났습니다. 처음 입사하던 날, 엘리베이터 거울 앞에서 정장을 고쳐 입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났습니다. 그때는 조금 긴장한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지은은 훨씬 자연스러웠습니다. 아침 출근 시간, 회사 로비에 자동문이 열리고 지은이 들어왔습니다. 단정하게 정리된 머리, 깔끔한 메이크업, 그리고 세련된 오피스룩. 지은은 옷을 고르는 감각이 좋은 편이었습니다. 회사 규정을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자신만의 스타일을 살리는 옷차림. 그날 그녀가 입은 옷은 밝은색 블라우스와 심플한 디자인의 스커트였습니다. 과하지 않았지만 전체적인 실루엣이 깔끔하게 정리된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지은이 복도를 걸어가면 사람들의 시선이 잠깐 머물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선은 어색하거나 부담스러운 분위기보다는 오늘도 스타일 좋네, 지은 씨 옷 센스 있다, 이런 가벼운 말들이 따라오는 정도였습니다. 지은은 그런 말을 들으면 살짝 웃고 말았습니다. 그녀에게는 그저 익숙한 일상이었습니다. 지은은 옷을 고를 때 항상 몇 가지 기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단정함. 회사라는 공간에서 너무 튀지 않도록 하는 것. 두 번째는 자신감. 거울을 봤을 때 오늘 괜찮다 라고 느낄 수 있는 스타일. 그래서 지은의 옷장은 생각보다 단순했습니다. 비슷한 계열의 블라우스들, 깔끔한 재킷들, 그리고 여러 종류의 스커트. 색상은 대부분 차분한 톤이었습니다. 베이지, 네이비, 아이보리. 그렇지만 디자인은 조금씩 달랐습니다. 그래서 매일 다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지은은 은근히 눈에 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옷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걸음걸이, 표정, 태도, 모든 것이 자신감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며 동료들을 만나면 지은은 항상 먼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지은 씨 오늘도 일찍 왔네요. 회의 준비해야 해서요. 지은은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가 자리, 햇빛이 들어오는 위치였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업무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팀장 수진이 출근했습니다. 수진은 지은보다 몇 살 위였습니다. 성격이 꽤 시원시원했습니다. 팀원들에게도 불필요한 간섭을 하지 않는 편이었습니다. 수진은 커피를 내려 지은 자리 옆에 잠깐 섰습니다. 지은 씨, 네 팀장님, 오늘 회의 자료 준비됐죠? 네, 정리해놨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믿고 맡길게요. 지은은 잠깐 미소를 지었습니다. 팀장의 그런 말은 생각보다 큰 힘이 됩니다. 점심시간, 사무실 분위기가 조금 풀어졌습니다. 직원들이 모여서 식당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뭐 먹지? 김치찌개 어때요? 어제 먹었잖아. 그때 누군가 말했습니다. 지은 씨는 뭐 먹어요? 지은은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거나 괜찮아요. 그러자 옆자리 직원이 웃었습니다. 그럼 우리랑 같이 가요. 좋아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점심 약속이 잡혔습니다. 식당으로 가는 길,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잠깐 눈을 가늘게 뜨고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날씨 좋네요. 누군가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그 순간 지은은 생각했습니다. 회사 생활 생각보다 괜찮네. 하지만 그 평온한 분위기는 얼마 지나지 않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월요일 아침, 사무실 전체 메일함에 공지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신임 본부장 부임 안내. 사람들은 메일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실 여기저기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새 본부장 온다는데 엄청 엄격한 스타일이라던데 예전 회사에서 유명했다더라. 지은도 메일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모 회사에 그런 사람 한 명쯤 있겠지.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새로운 사람이 자신의 직장 생활을 크게 흔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지은이 회사에 입사한 지 어느덧 2년이 지났습니다. 처음 입사하던 날, 엘리베이터 거울 앞에서 정장을 고쳐 입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났습니다. 그때는 조금 긴장한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지은은 훨씬 자연스러웠습니다. 아침 출근 시간, 회사 로비에 자동문이 열리고 지은이 들어왔습니다. 단정하게 정리된 머리, 깔끔한 메이크업, 그리고 세련된 오피스룩. 지은은 옷을 고르는 감각이 좋은 편이었습니다. 회사 규정을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자신만의 스타일을 살리는 옷차림. 그날 그녀가 입은 옷은 밝은색 블라우스와 심플한 디자인의 스커트였습니다. 과하지 않았지만 전체적인 실루엣이 깔끔하게 정리된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지은이 복도를 걸어가면 사람들의 시선이 잠깐 머물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선은 어색하거나 부담스러운 분위기보다는 오늘도 스타일 좋네. 지은 씨 옷 센스 있다. 이런 가벼운 말들이 따라오는 정도였습니다. 지은은 그런 말을 들으면 살짝 웃고 말았습니다. 그녀에게는 그저 익숙한 일상이었습니다. 지은은 옷을 고를 때 항상 몇 가지 기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단정함. 회사라는 공간에서 너무 튀지 않도록 하는 것. 두 번째는 자신감. 거울을 봤을 때 오늘 괜찮다 라고 느낄 수 있는 스타일. 그래서 지은의 옷장은 생각보다 단순했습니다. 비슷한 계열의 블라우스들, 깔끔한 재킷들, 그리고 여러 종류의 스커트. 색상은 대부분
차분한 톤이었습니다. 베이지, 네이비, 아이보리. 그렇지만 디자인은 조금씩 달랐습니다. 그래서 매일 다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지우는 은근히 눈에 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옷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걸음걸이, 표정, 태도, 모든 것이 자신감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며 동료들을 만나면 지우는 항상 먼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지은 씨 오늘도 일찍 왔네요. 회의 준비해야 해서요. 지은은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가 자리, 햇빛이 들어오는 위치였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업무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팀장 수진이 출근했습니다. 수진은 지은보다 몇 살 위였습니다. 성격이 꽤 시원시원했습니다. 팀원들에게도 불필요한 간섭을 하지 않는 편이었습니다. 수진은 커피를 내려 지은 자리 옆에 잠깐 섰습니다. 지은 씨, 네 팀장님, 오늘 회의 자료 준비됐죠? 네, 정리해놨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믿고 맡길게요. 지은은 잠깐 미소를 지었습니다. 팀장의 그런 말은 생각보다 큰 힘이 됩니다. 점심시간, 사무실 분위기가 조금 풀어졌습니다. 직원들이 모여서 식당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뭐 먹지? 김치찌개 어때요? 어제 먹었잖아. 그때 누군가 말했습니다. 지은 씨는 뭐 먹어요? 지은은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거나 괜찮아요. 그러자 옆자리 직원이 웃었습니다. 그럼 우리랑 같이 가요. 좋아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점심 약속이 잡혔습니다. 식당으로 가는 길,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잠깐 눈을 가늘게 뜨고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날씨 좋네요. 누군가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그 순간 지은은 생각했습니다. 회사 생활 생각보다 괜찮네. 하지만 그 평온한 분위기는 얼마 지나지 않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월요일 아침, 사무실 전체 메일함에 공지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신임 본부장 부임 안내. 사람들은 메일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실 여기저기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새 본부장 온다는데 엄청 엄격한 스타일이라던데 예전 회사에서 유명했다더라. 지은도 메일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모 회사에 그런 사람 한 명쯤 있겠지.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새로운 사람이 자신의 직장 생활을 크게 흔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름은 박성훈 본부장. 경력은 화려했습니다. 대기업에서 오래 일했고 여러 프로젝트를 성공시켰다는 설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사무실 여기저기에서 작은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경력 엄청나네. 엄격한 스타일이라던데 예전 회사에서는 규정 엄청 강조했다더라. 지은도 메일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별 생각 없이 컴퓨터 화면을 닫았습니다. 모 회사에 그런 사람 한 명쯤 있겠지. 그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날 오후 전체 팀 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새 본부장이 들어왔습니다. 50대 초반의 남성이었습니다. 정장을 단정하게 입고 있었고 표정은 무표정에 가까웠습니다. 회의실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본부장은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처음 인사드립니다. 그의 말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앞으로 함께 일하게 된 만큼 서로 기본적인 원칙은 지키면서 일했으면 합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는 생각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업무 방향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만 하고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회의가 끝난 뒤 본부장은 잠깐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람들의 시선이 다시 그에게 모였습니다. 회사라는 공간에서는 기본적인 복장과 태도가 중요합니다. 회의실 안공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회사 이미지와도 연결되는 부분이니까요. 그 말은 누군가를 직접 지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어쩐지 그 말이 누군가를 겨냥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지우는 잠깐 시선을 아래로 내렸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사람들은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사무실 분위기가 조금 어색했습니다. 누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까 그 말 복장 이야기 같지 않았어? 다른 직원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 것 같긴 한데. 지우는 그 대화를 듣지 않은 척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쪽이 조금 불편했습니다. 설마 나 때문인가? 그녀는 잠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거겠지. 다음 날 아침, 지우는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한번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잠시 후 팀장 수진이 다가왔습니다. 지은 씨, 네 팀장님. 수진은 잠깐 망설이는 표정이었습니다. 어제 본부장 말 너무 신경 쓰지 마요. 지은은 조금 놀랐습니다. 네. 수진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히 분위기만 어색해질 수도 있으니까. 지은은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하지만 마음 한쪽이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며칠 뒤 팀 회의가 또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날 무렵 본부장이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우리 부서는 외부 미팅도 많습니다. 그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단정함은 꼭 유지했으면 합니다. 그 말은 여전히 누군가를 직접 지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여러 사람이 슬쩍 지은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지은의 심장이 조금 빠르게 뛰었습니다. 다들 나를 보는 건가? 얼굴이 조금 뜨거워졌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나갔습니다. 지은은 노트북을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괜히 내가 눈치 보는 것 같아.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사람들의 시선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아마 그저 자신의 기분 때문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하루 종일 지은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퇴근길, 지은은 지하철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무 신경 쓰는 건가? 아니면 정말 문제가 되는 건가? 답은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사무실 분위기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지은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날 이후로
지은의 하루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아무것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지하철 창문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은 괜찮을까? 오늘은 아무 일 없을까? 그 질문이 매일 반복되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느껴지는 것은 분위기였습니다. 이전과는 어딘가 달라진 공기. 사람들이 인사를 하긴 했지만 예전처럼 자연스럽지는 않았습니다. 지은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짧은 인사. 그리고 다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는 모습. 지은은 그 차이를 분명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업무에서도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새 프로젝트 회의가 열렸습니다. 지은은 노트북을 들고 회의실에 들어갔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었고 본부장이 말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팀을 조금 나눠서 진행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자료를 넘기며 듣고 있었습니다. 이 파트는 김대리, 여기는 박 과장. 팀원들의 이름이 하나씩 불렸습니다. 지은은 자신의 이름이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회의가 끝날 때까지 그녀의 이름은 불리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지은은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어떤 역할을 맡으면 될까요? 본부장은 잠깐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경험 있는 인원 중심으로 진행합니다. 짧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의실 안 공기가 묘하게 차가워졌습니다. 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회의실을 나와 복도를 걸어가는데 발걸음이 조금 무거웠습니다. 내가 정말 필요 없는 사람인가? 머릿속에서 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 하지만 마음 한쪽이 계속 아팠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닫는 순간 갑자기 힘이 빠졌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조용한 집,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지은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SNS를 열었습니다. 평소에는 친구들의 일상을 보거나 사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냥 화면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지은은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리고 창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늦은 밤, 도시의 불빛이 창문 밖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잠깐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 하루 너무 힘들었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사진을 한 장 찍었습니다. 특별한 사진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루의 끝에서 남긴 자신의 일상 같은 장면이었습니다. 지은은 사진을 SNS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짧게 글을 남겼습니다. 오늘은 조금 지친 하루. 그래도 내일은 괜찮겠지. 그렇게 글을 올리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휴대폰 진동 소리에 지은은 눈을 떴습니다. 알림이 계속 울리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눈을 비비며 화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잠시 멈췄습니다. 뭐지? 알림이
끝없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SNS 알림, 댓글, 메시지. 지우는 게시물을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조회수 숫자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수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반응이었습니다. 힘내세요. 괜찮아요? 하지만 조금 아래로 내려가자 이상한 댓글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그 회사 아니야? 여기 부서 이름 예전에 올린 적 있던데. 지은의 심장이 갑자기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댓글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최근에 새 본부장 왔다던데. 기사에서 본 이름 같은데. 지은의 손이 조금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휴대폰 화면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회사 대표 번호. 지은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이미 여러 통 쌓여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이 순간 하얘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내가 뭘 한 거지? 지은은 급하게 일어나 옷을 챙겼습니다. 심장이 계속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지은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은 어제까지의 지은과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한 표정, 그리고 마음속에서는 하나의 생각이 계속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일이 너무 커진 것 같아.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지은은 조용히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일이 자신의 회사 생활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날 이후 회사는 조용하지만 무거운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SNS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생각보다 빠르게 퍼졌고 회사 내부에서도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결국 본부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렸고 그는 직무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지은의 회사 생활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어딘가 조심스러운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실에서, 복도에서, 점심시간 식당에서도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말을 거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그 변화를 하루하루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퇴근 시간이 지나고 사무실에는 몇 사람만 남아 있었습니다. 지은은 조용히 컴퓨터를 끄고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입사하던 날, 설레는 마음으로 보았던 그 창밖 풍경이 오늘은 조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퇴사서를 작성했습니다. 며칠 뒤, 지은은 작은 상자에 자신의 물건을 담아들고 회사 로비를 걸어 나왔습니다. 밖에는 따뜻한 햇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잠깐 하늘을 바라본 뒤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나답게 살았어. 그녀는 그렇게 새로운 길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은 회사에서 자신의 스타일과 신념을 지키며 당당하게 살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작은 갈등은 점점 커졌고 결국 직장 생활 전체를 뒤흔들게 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자극적이고 더 노골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해요. 쪽쪽쪽 뽀뽀. 감사합니다.